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호리에 다카호미의 모든 교육은 세뇌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한 교육 현실을 보면서 속을 뚫리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발언도 있었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을 작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도 필요한 속 시원한 내용들이 책에 담겨 있어 오늘의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나오는 문장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이 조언을 사람들에게 하면 조언을 받는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자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다고 중퇴를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를 본다면 오히려 우리를 틀에 가두는 좋은 대학, 좋은 회사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인내해가며 원치 않는 것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좋은 결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견디는 것이 미덕이고 좋은 대학과 회사가 출세의 길이라는 틀은 우리가 다녔던 학교에서 심어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저자는 학교 또한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학교는 없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때로는 합니다. 오히려 학교는 고만고만한 사회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똑같은 교육을 하고 고만고만한 성적을 내도록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욕망, 흥미를 무시한다고 하는데요. 저자의 이런 발언은 당연히 일본 내에서도 반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는 국가의 세뇌 기관이다. 글로벌 인재와 지역 인재, 탈학교 사회의 배움은 몰입이다. 3가지 태그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다. 회사는 지금 당장 그만둬도 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의 소제목들 문장들도 학교 가기 싫은 것이 정상이다. 어른이 하는 말을 듣지 마라. 워라벨, 열등생이나 하는 무의미한 발상 등으로 직설적인 문장이 많습니다. 일본 옴진리교의 1995년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 속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엘리트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고학력 청년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속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일본에서는 대서특필했지만 저자는 전혀 불가사의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학교 교육에 세뇌받은 것이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고 그런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 종교 집단에서도 그들을 길들이는 것은 쉬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학교에서 세뇌를 당하는 것에 전혀 의아함을 가지지 않고 다녔던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더라도 똑같은 환경에 처했을 때 세뇌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며 결국 세뇌를 하는 학교의 존재를 저자는 부정합니다. 학교에서 세뇌를 당한 학생들은 회사를 가서도 세뇌를 당하는데 따라서 학교와 회사를 가는 것이 당연히 싫다는 것을 저자는 말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해야 한다는 것을 세뇌당하기 때문인데요. 학교는 주위의 시선 때문에 가야 하고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것이지만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가 세뇌기관이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저자의 표현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은 공부 말고도 다양한 자질과 사회성, 협동심, 관계를 맺는 능력 등을 배운다는 사실을 본다면 학교라는 자체가 없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학교를 개조해서 학생들이 더욱 자신의 꿈과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 인재와 로컬 인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재는 말 그대로 국경을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를 자신의 무대로 쓰는 사람이며 로컬 인재는 자신이 속한 곳, 자기가 마음이 편한 곳을 위주로 활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처럼 디지털 기기 하나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고향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면서 행복을 원하는 사람도 있기에 어떤 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인재와 로컬 인재 중에서 단순히 흥미가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바와 중요시하는 것을 알아서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계급별로 인도 내에만 존재하는 직업의 계급이 있다고 하는데요. IT 계열은 상대적으로 카스트 제도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IT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인도 내에서 많아지면서 그들은 외국 기업의 아웃소싱을 맡게 되었고 경제 대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터넷의 발달은 국경을 점차 지워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가와 대학, 회사의 틀을 우리는 굳이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몰입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공부와 배움을 비교하면서 배움에는 몰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공부는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을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배움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몰입된 상태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과정부터 그것에 집중하기까지 몰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 이런 몰입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하나의 전문 분야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등비등하게 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잘한 과목보다 못한 과목에 초점을 맞추고 한 과목을 잘하면 다른 과목을 왜 이렇게 못하냐고 타박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학교 현장은 배움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공간이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의 4장에서 나오는 3가지의 태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소 가치를 얻는 자신만의 3가지 태그를 만들라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예시로 와세다 대학교 출신 무역회사 사원과 킥복싱 달인으로 가수 활동을 겸하는 여고생 2명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희소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더 희귀한 캐릭터가 되어야 자신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희귀한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고 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일이라면 힘들지 않고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태그 3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1만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태그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그 태그를 만드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장인이 바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통달할 수 있다면 10년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극단적으로 들리지만 회사가 재미없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은 놀이가 될 정도로 재미있어야 하고 재미있으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고 그 몰입은 혁신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단순히 논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놀이와 일, 배움이 막힘없이 오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퇴직을 하고 퇴직금은 있고 노후에도 돈을 벌어야 해서 치킨집을 하는 퇴직자들을 보았을 때 놀이와 일, 배움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세뇌를 당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와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같은 일을 하려는 이유, 같은 길을 가는 이유는 결국 생각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회사원이라면 회사원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몰입하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일과 놀이와 배움이 함께 간다면 워라밸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며 저 역시 워라밸이 물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일이고 내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과 삶의 균형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치 종례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직장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감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교육이 세뇌라는 것에 100% 동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학교와 회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람을 똑같다고 보고 진행하는 교육 방식과 운영 방식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어야 한다는 폴킴 교수의 이야기처럼 학교가 만약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지향한다면 저자처럼 학교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들어 학교의 역할이 정말 무색해지고 있는 이때 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교육자들은 꼭 학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호리에 다카후미의 모든 교육은 세뇌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